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촌지 전중관 화가. 사전적 의미로 촌지는 촌심으로도 쓰이며 속으로 품은 작은 뜻이라는 의미나 실생활에서는 마음에 담긴 작은 선물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현대사회에 와서 정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는 돈으로 변질되면서 뇌물 형식의 대가를 바라는 부정한 돈으로 흔히 선생이나 기자 등에게 주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변질된 대표적인 용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용어 자체는 좋은 의미의 말이었으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용해버린 것이다. 군 입대 전 나는 3년 정도 산골 면 소재지의 자그마한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한 적이 있다. 부임 첫해 5학년 일반 담임을 하였다. 눈이 초롱초롱한 63명의 남녀 아동들과 1년간 전임으로 국어, 산수, 사회, 산수, 자연, 도덕, 음악, 미술, 체육, 실과 등 전 과목을 슈퍼맨처럼 혼자서 다 가르치고 방과 후에는 상가들 개울로 다니며 붕어, 피라미, 다슬기, 우렁이, 개구리, 잡기와 곤충 채집, 들꽃놀이, 밤 구워먹기, 옥수수, 수수, 감자, 고구마 삶아먹기, 밭에서 콩이삭 주워 두부와 바꿔먹기, 사방치기, 고상놀이, 고누두기, 그림 그리기, 글짓기 등을 하고 놀았다. 선생님이라기보다는 나도 애들 구성원 중의 한 명이었으며 스스럼없이 손을 잡고 놀았다. 알루미늄 도시락 뚜껑에 개구리 뒷다리를 구워 먹은 것도 처음이었으며 닭고기보다 더 맛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1시간당 3, 4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하는 방과 후 학교가 아니라 밤새 칠판에 철필로 원지를 걸고 갱지로 프린트하여 배부한 특별 교재로 등불을 켜놓고 밤늦게까지 배우기를 원하는 학생에게 무료로 가르쳤다. 매일 밤 남포동 램프에 얇은 유리로 된 동피를 미리 닦아놔야 했고 등불의 매캐한 연기로 아이들과 내 콧속은 새까맣게 되었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때는 열정이 있었다. 인사하기로 카드에 특기와 치밀한에 모두 미술 그림 그리기라고 기록해놓은 덕택의 미술과 공작 연구학교인 봉교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청에 요청하여 나를 데려오신 탓에 부임 초부터 미술과 연구발표 담당자로 픽업되어 맹활약을 하게 되었다. 물론 미술 활동도 내가 도맡아 했다. 나는 부임 초에 나로서는 일생 동안 잊지 못할 천지를 받아보게 되었다. 그 일화를 얘기에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1968년 9월 1일자로 이 학교에 병아리 교사로 부임했으니 43년 전의 일이다. 청명한 가을 어느 날, 그날은 5일장이 열리는 장날이었으므로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 모두 면소재지 근처에 장터에 가시느라 축제같이 제법 떠들썩한 분위기였다. 산골 마을인지라 장일해야 정육점, 어물전, 만물상해식의 철물점, 유기전, 의류점과 양장점, 미용실, 항상 맛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과 국밥, 순대, 막걸리를 파는 밥집이 고작이었고 대부분의 매매물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밤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지역에 밤나무가 많아 밤이 생산되는 10월 중순부터 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밤장이 열렸다. 대부분이 밤장에서 밤을 팔아 1년 동안의 가용으로 쓰고 자녀의 학비로 충당했다. 장날은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찾는 일이 많았다. 평시에는 농사일에 바빠 학교를 찾지 못하다가 장날에 맞춰 그동안 미뤄왔던 자녀 문제를 상담하려 하기 때문이다. 2교시를 막 시작할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조용했던 목조교실의 앞문이 뜻하지 않게 드르르 열렸다. 나는 수업을 시작하려다 말고 출입문 쪽을 돌아봤다. 5mm 강철재가 두 줄로 깔린 문틀의 레일 위 노쇠 도로래가 장착된 넓고 뻑뻑하여 잘 열리지 않는 문이어서 그 문소리는 매우 컸다. 모두들 무슨 일인가? 눈이 휘둥그레 뜨고 쳐다보았다. 나 봉순이 할머니요. 봉순아, 도시락은 왜 안 가지고 갔느냐?
여기 도시락 갖고 왔다. 출입구 문틈에 몸을 기댄 채 보자기에 싼 도시락을 손에 높이 들고 흔들어댔다. 봉순이는 할머니의 그러한 무례한 행동이 부끄러웠는지 얼굴이 홍당무화되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책상 위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닌가. 봉순이 할머니는 귀가 어두운지 목소리조차 컸다. 나는 봉순이의 심정을 생각하여 보자기를 얼른 받아넣던 후 할머니를 복도로 모시려고 나가 봉순이 할머님 거동이 불편하셔서 그냥 오시기도 힘드실 텐데 손녀 도시락까지 챙겨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어요. 봉순이가 매우 감사해하는 눈치던데요 하며 봉순이 할머니를 부축하여 복도 입구까지 모셔다 드리고 봉순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도시락을 건넸다. 봉순이는 5학년 학생이라지만 여느 아이보다 한 살 늦게 입학한 관계로 몸집이 크고 어른스러웠으며 공부도 여학생 중에서 가장 잘하는 나분할 데 없는 예쁜 여자아이였다. 봉순이는 얼굴을 책상에 묻은 채 손만 내밀어 도시락을 받았다. 어려운 시절이어서 도시락이래야 신문지로 돌돌 말아서 싼 고구마 두덩이가 전부였다. 봉순이는 평상시 고구마 도시락을 학교에 가져오는 게 창피한 모양이었어. 오늘도 가져가지 않은 고구마 도시락을 마침 장보러 오신 할머니가 가져온 것이었다. 그러구려 수업은 계속되어 4교시 중반에 들어섰다. 다시 또 앞 출입문이 드르륵 열렸다. 장을 보고 다시 들르신 봉순이 할머니였다. 하얀 외시버선에 흰 고무신을 신은 채로 교실에 다짜고짜로 들어오시더니 속치마 속에서 신문지에 싼 물건을 꺼내 내가 써있던 교탁안 중간 선반에 들여 밀어놓고 선생님 선물이요 잘 잡수시오 하시며 뒤도 안 돌아보시고 나가시는 거였다. 나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겨우 출입문까지만 바래다 드리고 돌아와 중단된 수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리고서 10분이 채 못된 4교시의 끝 무렵이었다. 또 앞 출입문이 드르륵 열리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선물이 바뀌었슈. 진짜는 이것이요. 점점 끝은 도로 주시오 하시며 고탁 속에 얼른 집어넣는 것이었다. 나는 할머니가 10여 분 전에 나에게 주셨던 물건을 집어 전해드렸다. 할머니는 신문지 꾸러미를 잘못 바꿔 넣은 일이 무안하셨던지 치마 끝으로 얼굴을 감추며 할머니 특유의 뒤뚱걸음으로 나가시는 것이었다. 나는 신문지 꾸러미를 덜쳐보지 않았지만 바꿔치기한 물건이 무엇인지 만져본 감촉으로 이미 감지되었다. 처음 나에게 전달된 물건은 당신이 피우실 가장 값싼 파랑새 두갑이었고 다음에 바꿔주신 물건은 손녀의 담임선생에게 선물할 고급 담배로 금박 글씨가 찍혀진 거북선 두갑이었다. 일이 잘못되느라 서로 뒤바뀌어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었다. 나는 순간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먹먹하게 아팠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손녀의 담임선생님에게 무언가 고마운 표시를 하고픈 할머니의 속 깊은 마음의 간복함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도시락 문제만이어도 부끄러운 얼굴을 들지 못하던 봉순이가 할머니 담배 선물 해프닝으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인가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내성적이고 부끄럼 많은 봉순이는 집에 돌아가 할머니에게 원망스러운 타박을 많이 할 것임에 틀림없었다. 나는 점심시간에 봉순이를 데리고 노랗게 물들어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앉아서 봉순이 할머니가 가져온 고구마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다. 나누어 먹었다기보다 선생님이 오늘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았다 핑계대고 봉순이 도시락 절반을 빼앗아 먹을 셈이었다. 봉순이는 제 점심을 절반이나 빼앗기면서도 즐거운 눈치였다. 그리고 나는 봉순이가 제잘되는 장래 희망에 대해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그런 뒤 4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때 내가 열정을 다하여 가르쳤던 학생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봉순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50대 초반의 엄마가 된 봉순이는 자신의 아이와 손잡고 노랗게 물던 플라타너스 나무 밑에 앉아 엄마의 어렸을 때 추억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안 보아도 눈에 선하다. 이 장면은 나에게 환각으로 떠올랐다. 아마도 모교의 플라타너스 나무 밑이 아니고 도시 어느 아파트 한쪽 곁에 결에 써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추억의 모교도 댐 건설 공사 때문에 수몰지구가 되어 있을 것이므로. 나는 산골 초등학교에서 순박한 학생들과 보낸 1년간을 항상 그리워하고 있다. 봉순이 할머니의 순박한 마음이 알알이 박힌 거북선 담배 두갑의 아름다운 천지의 추억을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선물로 가슴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
몇 년 전 학교에서 촌지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학년 초 가정방문을 중지시키고 스승의 날에는 촌지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루를 휴업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가장 순수하여야 할 교육 공동체와 교직사회가 어찌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지 한탄스러웠다. 학년 초 가정방문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꼭 실시해야 할 중요한 교육행사다. 교육이 가정,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되어 삼위일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관계는 필수적이어서 하루쯤 선생님들이 학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교육생활 환경을 파악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사항, 가정에 부탁할 점 등 자녀 교육을 위한 의견교환의 장이며 학급을 이제 막 맡은 교사로서는 시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교육활동이다. 물론 정규생을 대상으로 며칠간 일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그 정도의 단점은 가정방문의 효용을 뛰어넘지는 못한다. 스승의 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애초에 스승의 날은 1963년 5월 26일 청소년 즉 십자 중앙학생협의회가 매년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여 사안 행사를 했던 것이 시초였다. 그러던 것이 1966년에 와서 5월 15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초기에는 촌지가 끼어들 틈 없이 옛 스승을 찾아뵙는다든지 병중에 있거나 어려운 스승을 위문한다든지 하는 순수한 의미로 시작되었다. 그 후 각 학교에서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사제간의 정을 두텁게 하는 다양한 행사를 갖는 좋은 의미의 날임에도 요즘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을 기화로 촌지와 분에 넘치는 선물을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스승의 날의 좋은 뜻을 기를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런 의미로 스승의 날의 최초 발원지인 충남 논산 강경고의 자정노력은 매우 좋은 사례다. 충남 논산 강경고 교사 42명은 2004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좋은 스승 대기운동위원회를 발족 좋은 스승 대기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교사들이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일부 교사의 존재수수 등 갈수록 항폐화돼가는 교육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던 것이다. 나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이러한 자정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환경이 있도록 황폐화된 것은 일부 학부모의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학부모 80% 이상이 촌지를 준 경험이 있다는 기사가 생각난다. 그 학부모들은 어떤 의미로 촌지를 건넸을까? 다음은 어느 학부모의 말이다. 새겨 들어볼 필요가 있게 얘기해 주셔서 요지만 기록해본다. 학부모들로부터 바뀌는 게 촌지 없는 세상이 될 듯합니다. 촌지를 벗고 내 아이한테 상자 하나 더 챙겨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촌지라는 게 선생님이 원해서라기보다 부모들이 아이를 잘 봐달라고 보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촌지는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이가 장난이 심하거나 말썽을 자주 부린다면 담임 선생님 찾아뵙고 인사하고 말씀도 잘 나누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준비물을 잘 챙겨주시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스승의 날 만든 쿠키나 학년 끝마치면서 감사의 표시는 예외로 치고요. 촌지는 결국 가져다주는 학부모 쪽이 더 잘못이 큽니다. 내 아이에게 좀 더 특기를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 아이에 대한 삐뚤어진 사랑이 결국은 사회에 더욱 큰 병폐를 만들고 사회의 악을 만드는 것이죠. 촌지를 건네면 철학이 흔들리는 교사의 경우 촌지받고 해당 학생에게 상이라도 만들어주려고 하겠죠. 철학이 없는 교사는 먹고 땡이고 누가 더 안 주나 킁킁댈 수도 있죠. 결국 이것이 우리 학부모가 만든다는 것. 촌지줄 생각하지 말고 아이를 예의 바르고 인성 바른 아이로 키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가 먼저 변해야 학교가 선다는 생각입니다. 부모가 이기적으로 되니 아이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코 학교나 선생님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도 많이 계신다. 자신을 경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요즘 선생님들 중에는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선생님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직장인이랄까 돈을 벌기 위해 선생님이 됐다는 느낌 딱 이 수준이죠. 아무리 다른 뜻이 없는 순수한 의미로 촌지를 주고받고 하여도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거의 뇌물이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의미가 크게 확대되어 버려서 그냥 선생님에게 돈을
돈이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요즘 세상에도 거의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많죠. 특히 초등 쪽이 무진장 심하지요. 또한 은근히 원하는 선생님도 정말 많습니다. 아니 왜 신고를 안 하느냐 했더니 저 아이 엄마가 이러쿵저러쿵 했다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소문나고 생활기록부에 적히고 아이한테 피해갈까봐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학가도 그 소문이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저도 아이 학교 보내보면 그 심정 알 거라고 하더군요. 2006년 10월 13일 KBS 뉴스데스크에서 윤효정 기자와 촌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중 일부를 여기에 소개한다. 중학교 교사. 차라리 10만원은 일하라도 받지 않고 깨끗하게 학생들과 학부모들 앞으로 다가가는 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자, 교원단체들은 처벌 강화를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처벌 강화만으로 촌지를 몰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이모 대변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촌지라는 불법적인 형태가 아니고 또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교사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함께 갈 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자, 일부 학부모들은 현실적으로 교사의 촌지 요구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촌지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국적으로 공문서를 내려보내 획일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는 교육행정당국의 태도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빈대잡기 위해 초과상관 태울 건가 교육의 순기능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점만 도려낼 수는 없는 것일까. 이례적이고 획일적인 극약조병의 행정조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깊이 연구해 봐야 할 일이다. 교육이란 인간 대 인간의 일이다. 행정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국지적이거나 최소한에 거쳐야 한다. 촌지는 교직 사회의 전반에 있다기보다는 몇몇 교사들의 잘못 때문이다. 촌지가 문제가 된다면 학교에서 자정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키워줘야 한다. 일회성 행정적 단속이나 통제 등의 처리 방법은 외적 자극이 없어지면 다시 옛날로 회귀한다는 게 가장 큰 결점이다. 그래서 문제 발생 행정적 단속 시간이 갈수록 행정적 단속의 느슨해짐 슬그머니 동일한 문제의 제대도 더 강력한 행정조치식으로 악순환의 고리는 끊이지 않는다. 행정력은 현장의 자정 노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치고 스스로 자정하도록 유도해야 자정의 자생력이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촌지가 되살아나고 순수하고 감동적인 교육 세상은 언제나 올까?